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제에 이어 어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1월 말 이후 급격히 확산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새 5,000명에서 14,0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방역조치 강화와 추가 접종이 늘고 있지만 오미크론발 확산 여파는 계속되면서 2만 명을 넘어 조만간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퀘벡과 온타리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퀘벡주에서만 하루 9천여 명의 환자가 예상되자 정부는 박싱데이부터 강력한 추가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최대 6명 또는 두 가족 버블로 제한하고 식당에선 한 테이블에 6명 또는 두 가족만 허용합니다. 온주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역대 가장 많은 5,709명이 확진됐습니다. 양성률도 전날 10.7%에서 16%로 급증하며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주와 지자체들이 백신 접종에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필적 보건당국은 현재 2월 초까지의 모든 예약이 마감됐다며 연휴 기간 중 운영 예정인 팝업 클리닉이나 온라인 예약에 젊은 층은 50세 이상 연령층을 위해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온주는 캐나다에선 처음으로 가격이 저렴한 항우울제 플루복사민을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조기 치료제로 처방할 수 있도록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앞서 한 연구에 따르면 플루복사민은 코로나로 인한 병원 입원율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BC주에선 어제도 1,474명이 늘어 하루 만에 또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신규 확진자 폭증에도 다행히 입원 환자 수는 아직까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규제 강화로 일상 회복이 중단됐다고 해도 확산세가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연방과 각주 정부는 연말연시 철저한 개인 방역 준수와 모임 규모 줄이기, 추가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자영업자와 사업체를 지원하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산세와 전기료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의 50%를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약국과 빅박스 스토어, 대형 식품점을 제외한 식당이나 상점, 헬스장 등 현 규제 대상 업종 8만여 곳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1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 업체는 재산세와 에너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9일부터 적용되지만 다음 달 중순이 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상공회의소와 업주들은 물론 야당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지금 당장 절실한데도 너무 늦다며 리베이트를 신청하기도 전에 파산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부채 탕감을 요청했던 상공회의소는 재산세와 에너지 비용만 환급해줘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2월 19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을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해주고 이자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HST 납부를 최장 6개월까지 이자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연방정부가 소득의 절반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매주 $300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처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탁소와 편의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코로나19 추가 방역 규제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봉쇄 명령을 받은 바와 나이트클럽, 헬스장과 체육관, 댄스 스튜디오, 행사장 등에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직원 수에 따라 $1,000에서 최대 $10,000까지 한 번에 한해 지원됩니다. 예대 관계자는 즉각적인 지원이 아닌데다 최대 $10,000를 주더라도 임대료와 보험료, 고정 비용을 대체하기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1월부터 시작되며 $10,000,000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3월 서킷 브레이크 당시 지원했던 업체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주민들은 기프트카드나 회원권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C주 정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들 업소들에게 봉쇄를 명령했습니다. 올해는 캐나다 서부 지역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환경성은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는 비가 내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예보했습니다. 오늘 환경성은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 지역은 오늘 밤사이 2에서 5cm의 눈이 내린다며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과 성탄절인 모레는 최대 5mm의 비가 내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도에서 5도에 머물겠다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평균 1cm 정도 눈이 내리는 날이 많겠고 새해에는 영하 1도에서 3도,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C주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강력한 한파까지 찾아올 전망입니다. 광역 밴쿠버는 내일부터 26일 사이 최대 15cm, 휘슬러에는 25cm, 코키알라 고속도로의 호프와 메릭 구간은 최대 6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BC주 전역엔 오늘부터 강력한 한파까지 찾아옵니다. 내일은 0도, 성탄절과 박싱데이엔 영하 6도까지 추워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새해나 돼야 누그러지겠지만 새해 첫 주도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BC주 정부는 매서운 한파 속에 많은 눈까지 예보됐다며 이동을 자제하고 눈길 교통사고와 한파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흉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 다운타운 영과 근로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던다스 광장으로 피신한 40대 남성이 발견돼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이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0시 17분엔 토론토 동부 콕스웰 애비뉴와 오코너 드라이브 근처에서 남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범행 후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지하철 10곳의 엘리베이터가 파손됐습니다. 1호선 데이비스빌과 퀸, 2호선 스파이다이나와 제인, 킬, 브로드뷰, 체스터, 페입 이외에 4호선 베이비역으로 TTC위원회는 그젯밤 범인이 지하철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머를 이용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의 조사를 마친 뒤 용의자가 찍힌 영상 등을 경찰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직원들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중요 부품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 복구까지는 2주에서 4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TC는 휠체어와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곳을 피해 다른 역을 이용하거나 휠체어 전용 차량을 이용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TTC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에 엘리베이터를 파손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마이클 결혼병원과 험버리버 병원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무증상 의료 종사자의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무증상이면 계속 근무하면서 10일 동안 매일 신속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의료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온주보건당국이 지난 17일 권고한 가이드라인인데 이에 대해 관련 노조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데다 무증상자의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료 종사자는 물론 환자의 감염 위험을 높이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각 지역 병원들이 자체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게 되며 어제까지 이들 2곳만 권고안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의 10월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또 상승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월에 GDP는 전문가와 통계청 예상대로 0.8%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자동차 등 제조업이 1.8% 증가했고 소매, 무역과 건설, 주택시장도 상승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완화 덕분에 문화예술 분야도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은 11월에도 0.3% 상승해 6달 연속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규제가 강화된 12월엔 경제가 다시 하락하겠지만 4분기 전체 GDP는 연방중앙은행의 예상대로 4%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